안녕하세요, W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바바리아 목동 부천 전시장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미니쿠퍼 바바리안 모터스 나경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병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존 미니쿠퍼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변경이 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나요? 실내 공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앞쪽에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디지털 변경이 계기판으로? 되었고요. 네. 터치가 되나요? 터치는 안 됩니다. 터치가 되면 안 되죠. 저기를 터치하면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부분은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화면에 네.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때 조금 더 드디어 편리하게 이제 미니가 이용할 터치가 수가 들어갔군요.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끊기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터치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미니는 요 LED, 요 뭐라 그러죠? 서클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LED 이 부분이 서클. 아직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내비게이션은 좀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이제 수입차는 아무래도 편하진 않잖아요. 요즘은 맞죠. 어때요? 지금 미니에 적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버전은 ID5 버전으로 네네. 터치 스크린도 적용이 되었고요. 네. 보시면 빠른 검색을 통해서 한국형 내비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검색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카카오 내비나 티맵 같은 내비랑 동일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경로를 안내해주고 있어서 이용하시기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차 내비 말고 휴대폰 내비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혹시 네. 휴대폰 내비를, 요즘에는 막 국산차도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미니쿠퍼에 혹시 적용이 돼 있을까요? 미니쿠퍼에도 지금 애플 카플레이 옵션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이폰과 요 미니 차량과 연동을 해서 고객님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화면으로 옮겨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정말 되었습니다. 필요했던 옵션인데, 이제 미니도, 이제 예전에 미니가 이제 디자인만 예뻐서 사는 차가 아니라 네. 옵션을 보고 사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그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미니를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네. 차를 출고받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젊지만 그 출고 받고 그 다음날이면 다 까먹거든요. 맞죠.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위쪽 상단 부분을 보면 토글 스위치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가운데 버튼은 썬루프를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썬루프 버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는 버튼은 운전석 쪽에 등을 밝혀주는 등이고요. 반대쪽에 있는 등은 조수석 등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두 번째 등은 앞쪽 등과 전체 조명이군요. 중간 등까지 켜주는 전체 등 역할이고요. 동일하네요, 그 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LED 서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무드등 버튼. 네, 맞습니다. 썬루프 바로 우측에 있는 버튼이 서클 링 색상을 바꾸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으로 차량 전체의 조명 색상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에 나오고 있는 등과 LED 서클 등, 그리고 도어 손잡이 부분과 풋등까지 같이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에 SOS가 옛날에 있었나요, 이게? 저는 못 봤던 버튼인 것 같은데. SOS 버튼도 최근 연식부터 적용이 된 옵션이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안쪽에 실제 스위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사일 버튼처럼. 네, 맞습니다. 이 버튼을 언제 눌러야 되는 거죠? 위급 상황일 때 누르시면 되는데요. 위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고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타이어에 펑크가 났거나 별도의 연락이 필요할 때 핸드폰보다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저희 긴급출동 서비스센터, 콜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고객님이 위치 파악도 해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에어백이 터지면 긴급 출동을 바로 해준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아... 긴급 출동과 이제 구급차 출동까지 다 에어백과 연동이 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에어백이 터짐과 동시에 콜센터에서 요 자동차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에 응답과 관계없이 구급차는 위치를 추적해서 바로 출동을 시기 터지면 무조건? 네, 무조건 출동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제가 너무 아는 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딜러라는 점, 이 댓글을 막 네가 뭔데 이렇게 아는 척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네. 저도 영업사원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핸들에 버튼이 많은데 혹시 네네. 요 스티어링 휠의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은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 좌측에 있는 버튼들은 크루즈 기능입니다. 정속주행 장치. 네, 맞습니다. 정속주행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동그란 버튼이 활성화 버튼이고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버튼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지정한 속도로 그대로 악셀을 밟지 않아도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리밋 버튼 요거 때문에 가끔 전화 오는 고객들 있지 않나요? 맞아요. 가끔 있어요. 이 버튼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밋 버튼은 예를 들어서 속도가 60일 때 이 리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객님이 엑셀을 밟더라도 그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60 이상 속도를 내지 않게끔 리밋을 거는 거죠? 속도 제한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저도 가끔 고객들이 20km 이상 30km 이상 속도가 안 난다고 할 때 꼭 요 버튼이 눌려있을 때 그럴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핸들을 잡기 때문에 가끔 그냥 눌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측 버튼은 뭔가요? 우측 버튼은 블루투스 또는 라디오를 이제 이용할 때 주파수를 변동하거나 또는 음량 조절, 그리고 통화 왔을 때 통화를 바로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보이스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 잘 되나요? 보이스 컨트롤 잘 됩니다. 한번 시연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어떤 기능을 내비게이션 한번 해볼까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비게이션. 원하시는 목적지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발음이 제가 볼 때는 딱히 좋진 않았는데 바로 검색이 되네요. 네, 잘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는 내비를 손으로 터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성 기능을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죠? 그렇죠. 주행 중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변경해야 된다 하면은 보이스 컨트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저 도어에 있는 이 자물쇠 버튼은 혹시 뭔가요? 이 도어에 있는 버튼은 이제 도어 락 버튼인데요. 밑에 있는 게 락을 거는 거고 위에가 푸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 열림 잠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유구 버튼이 따로 없이 이걸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죠. 전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밑에 버튼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는 이제 윈도우 스위치 버튼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 뒤쪽 윈도우 스위치고, 이 앞에는 사이드 미러를 폴딩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왼쪽과 우측으로 해서 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무릎 앞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뭔가요? 이 버튼은 이제 라이트 버튼인데요. 여기에 오토 라이트 기능, 그리고 상시 라이트 기능과 미등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로 두면 되죠? 네, 맞습니다. 오토로 두면 터널 지나가고 할 때 자동으로 켜고 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은 뭔가요? 동그란 버튼 두 개는 위에는 앞쪽 안개등이고요. 안개등. 네, 밑에는 뒤쪽 안개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핸들에 있는 이 좌측 레바는 깜빡이겠죠? 네, 맞습니다. 깜빡이 버튼과 이제 상향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선 상향등 잘못 켜면 싸움 나기 때문에 상향등은 정말 필요할 때만 켜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이쪽 버튼은 이제 와이퍼 작동 버튼들이고요. 와이퍼는 그냥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작동되는 기능은 똑같죠? 네, 맞습니다. 동일한 모서리 부분에 연필로 따지면 연필 요 머리 부분, 요 부분 오토라고 있겠네요. 요거를 누르면 오토 와이퍼가 작동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듯한 요 레바는 뭔가요? 그 레바는 이제 오토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와이퍼를 속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와이퍼가 좀 답답하게 좀 작동이 된다 그러면 이걸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 때는 수동으로 가장 빠르게 작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이 계기판에 있는 정보는 네. 왼쪽이 RPM이고 가운데는 뭐가 지금 뭐 차량 기하수나 경고등 그리고 뭐 온도, 주행 키로수. 메뉴 뭐 다른 거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앞에 뭐가 또 나오나요? 네, 트립 버튼을 바꾸면 네. 하단부에 이제 변경이 되고 있고요. 뭐 키로당 연비라든가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날짜, 냉각수, 네, 냉각수 온도, 연비 등을 볼 수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자동차 모양은 네네. 시동을 걸게 되면 속도가 나옵니다. 아, 이 앞에 속도가 따로 나오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우측은 연비, 연료 게이지입니다. 문을 역시 문 열리면 열렸다고도 나오는군요.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혹시 뭐 네. 차량 속도라든지 뭐 내비 정보도 나오게 되나요? 네, 내비 정보도 같이 표기가 되고요. 네네. 뭐 단순히 길 안내뿐만 아니라 속도, 과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 등도 다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량 속도라든지 내비 정보라든지 이제 뭐 도로 상황 같은 그런 경고판 같은 그런 것까지 다 표기를 해주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은요? 자동차 모양의 아이콘은 네. 차량 정보에 차량 정보.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크게는 모바일 기기 연동부터 차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차를 기본적으로 타면 네, 일단 내 휴대폰하고 블루투스 먼저 잡아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블루투스도 여기서 잡나요? 네, 이쪽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시스템 설정이라는 곳에 시스템 들어가서 설정, 모바일 기기 모바일 기기. 누르시고 새 기기 연결을 누르면 이제 내 차에 블루투스 켜서. 네, 사실 근데 차에서 제일 많이 첫 번째로 쓰는 게 블루투스랑 애플 카플레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차 구매하시고 네. 바로 연동하시는 게 사실 모바일 기기 연동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고객님이 네, 연동하시고 휴대폰하고 싶으신 걸로 잡아주면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다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량 공기압이라든지 뭐 오일 상태, 그리고 뭐 이상이 있으면 여기 경고등이 뜰 테고, 차량의 전반적인 오일 상태나 뭐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그냥 휴대폰만 좀 할 줄 알면은 대부분은 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는 터치 적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뭐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작동을 해야 됐지만 지금 터치만 하시면 돼서 네, 스마트폰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DMB도 나와요? 네, DMB도 나옵니다. 단 이제 주행 중에는 소리만, 사운드만 나오고요. 주행 중에는 안 되고 소리는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행 중에도 나오면 참 좋겠지만 위험하겠죠? 네, 맞습니다. 통화 목록 볼 수 있고, 이 위에는 알림 기능이라고 해서 네. 차량 상태들을 알림해주고 있습니다. 요 기능들은 예전에 동일한,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다 인식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즐겨찾기 버튼이고요. 이거는 꾹 눌러주면은 즐겨찾기 1부터 6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 네, 이게 음량 버튼이죠. 네, 맞습니다. 삼행시를 트라이했던 시도했던 이 마음 음량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 요 밑에 공조기죠, 그죠? 네. 에어컨 공조기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온도 조절 따로 할 수 있게끔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바람 세기는 가운데 있는 레버를 돌려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 오토 설정 또는 바람 방향을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통상 뭐 한 20, 뭐 한 1, 2도? 22도? 네, 한 21, 2도로 놓고 사용하시면 오토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밑에 버튼들은 혹시 아래쪽에 버튼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네. 처음 이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양쪽 끝에 있는 요 시트 모양의 버튼은 열선 시트입니다. 엉따. 네, 맞습니다. 엉따. 네. 근데 미니 제가 알기로는 열선 히팅 시트가 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도 좀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뜨겁다기보다는 좋죠, 따뜻하면.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네.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네. 그리고 이제 습기 찼을 때 압률이
에서 바람 세게 나오게 하는 기능. 아, 네. 서리 이제 제거해주는. 네. 네. 그리고 뒷유리 열선. 뒷유리 열선. 그리고 내부 순환 또는 공기 내부 순환 네. 버튼. 그리고 에어 AC. 컨디셔닝 버튼. 그리고 에어컨 맥스 버튼. 가장 에어컨을 빠르게 시원하게 해주는 버튼이죠. 맞습니다. 여름철에 이용하시면 좋죠. 네. 그리고 스타트 버튼 가장 좌측에 있는 요 P 버튼은 네. 파킹 어시스턴트 버튼인데요. 아, 네. 자동 주차가 혹시 되나요, 이제? 자동 주차는 아니고 평행 주차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라서 네. 평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주차를 못하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미니의 또 이 심장 같은 이 버튼,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 네, 역시 이 부분은 안 바뀌었죠.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멋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맞아요. 스타트 버튼이 미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모드 변경이랑 그리고 DSC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겨울철 눈길에서는 네. 요거를 그러니까 뭐 키고 다녀야 되겠지만 눈길을 빠져나가야 될 때는 잠깐 꺼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잠깐 꺼주는 게 그 눈길을 그 빠진 공간에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눈길에서 차가 계속 헛돌고 있다면 요 버튼을 잠깐 꺼주고 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스포츠 모드, 그린 모드, 모드 변경 기능이 있고 그리고 기어봉 디자인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미션 자체가 전자식 미션으로 또 변경이 되면서 기어봉 자체도 전자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BMW랑 기어봉은 동일한 디자인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비슷한데 약간 더 동그란 느낌의 미니스러운 디자인으로 네, 들어가 역시 있고요. 미니는 또 둥글둥글해야. 그리고 여기 버튼은 요거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그시들 조그만 거 요거, 네. 그죠? 사실 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 안 해도 되지만 또 터치가 어려울 땐 요거 버튼을 이용해서 하면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맵, 메뉴, 내비게이션, 단축 버튼들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 밑에 백 옵션 버튼. 옵션 버튼을 누르면 뭐 옵션 이렇게 차량 옵션으로 바로 넘어가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차 지금 실내에 있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들은 것 같은데요. 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미니 키는 이렇게 동그랗게 역시 생겼습니다. 네, 키가 2개 나오죠? 네, 차량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스마트 키가 2개 제공이 되고요. 네네. 또 키로 할 수 있는 뭐 기능들이 있을까요? 키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이 열림 버튼입니다. 네. 그래서 열림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도어만 열리게끔 설정이 되고요. 네네. 열림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도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네, 자동. 윈도우부터 썬루프까지 이 한 기능 번에 오픈할 수 여름에 있습니다. 쓰면 굉장히 좋을 기능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미니 로고 모양이 닫힌 버튼인데요. 네. 닫힌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도어만 잠기고 쭉 누르고 있으면 열렸던, 가끔 이제 네. 차에 창문 하나만 안 올려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내렸을 때 깜빡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요거만 버튼만 꼭 눌러주시면. 근데 꼭 키로 문을 열고 잠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 모델은 이제 미니 클럽맨 하이트림 모델인데요. 네네. 손잡이 부분에 버튼이 있는데 컴포트 액세스 네네. 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네. 버튼으로 문을 열고 사이드가 닫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버튼이 이제 트렁크 버튼인데요. 네네. 트렁크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반대쪽도 열리고. 네. 역시 클럽맨은 이 뒤에 트렁크 부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설마 발로도 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닫는 건 이렇게 손으로 닫아주셔야 네. 되고요. 열 때 만약에 짐을 들고 있다.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되네요. 잠그고 짐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확 이렇게 해도 될까요? 확. 되네요. 최고네요. 자, 오늘 미니
초보자 사용 설명서 우리 나병현 팀장님이 도와주셨고요. 미니 구매는 우리 나병현 팀장님에게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고할 때 선물 같은 거 많이 주시나요? 그럼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량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